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식음료 판매 영업 회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식음료 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쪽은 좀 내용이 많아요. 자, 보면 식음료 판매 영업 회계 개요, 그 다음에 식음료 계산서 발행 요령, 식음료 계산서 관리, 그 다음에 식음료 판매 회계 처리 보고서, 그 다음에 식음료의 꽃이죠. 연회장, 그쵸?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연회장이 컨벤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이 있어야 호텔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실하고 식음료 그리고 그 사이 연회장 이 세 개가 골고루 돼 있어야 항상 객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항상 식음료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상쇄가 됩니다. 업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식음료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객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특히 컨벤션 쪽으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호텔의 영업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판매, 그 다음에 요금 징수 방법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음료 판매 회계원의 수납 업무와 자세는요. 호텔 식음료 판매 회계원은 상품 판매 행위에 따라 고객에게 물적, 인적 서비스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회수 및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입 원리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에게 작성되는 기입 원리를 보면 차변을 이제 우리가 데빗, 그쵸? 그 다음에 대변을 크레딧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차변에다가 우리가 매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신용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다. 자산 증가로 일단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식료하고 크게 음료와 기타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 잘 보시면 식료는 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료, 부가가치세, 이건 뭐 10%가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붙죠. 그런 다음에 음료, 그 다음에 봉사료, 그 다음에 기타 매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출 증대는 차변에 기입하고요. 왜냐면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감소는 이걸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지불했다 이거죠. 페이드. 그러니까 캐시냐, 신용카드냐, 시티레저, 외상이냐, 게스트레저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지만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게스트 그 레저 지금 1501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것들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플라 레저도 뭐냐면 나중에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종사원이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임플로이 페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월급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거니까 결국 외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취소되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두 개가 있죠. void 처리한다든가 많이 들었죠. 이거 이제 빈 걸로 만든다. 즉 취소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correction, 그러니까 어떠한 분쟁이 있거나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 영어로는 dispute라고 그래요. 고객과 customer dispute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수정 작업을 할 경우 이럴 때 외상 매출금을 취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산이 감소된 거죠. 우리 판매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표 6-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표 6-2를 보면 뭐 칠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전표가 있는데요. 어, 이게 뭐냐면은 캐셔 호텔에서 캐셔가 한 페이지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리시트 영수증을 보통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오더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키친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웨이터가 갖고 있고 이렇게 돼서 네 가지 카피로 전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다 전산화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주방 주문인 키친 프린터가 설치로 사용하지 않은 업장이 많다. 그쵸? 이거 여러분도 알겠지피 요즘에는 뭐 모니터로 돼 있거나 아니면 키오스크로 돼 있는 거에서 찍으면 그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산화가 안 돼 있는 그냥 일반 레스토랑 경우도 우리가 아셔야 되니까 보통은 오더 슬립 이렇게 주문 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부분이 보통은 이제 어, 세네 장 정도로 있죠. 보통 웨이터가 더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냥 보면 이제 이 원본 갖고 있고 이제 보관용인 거죠. 캐셔가 호텔에서 보관용이고 레스토랑에는 보통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따로 없고요. 대부분 이제 어, 여기에서 여러분이 적으면 오더에다 적으면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레스토랑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 이렇게 적으시면 부분이 뒤에 100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 키친에 주는 거고 나중에 영수증을 이제 손님한테 확인용으로 놓는 것 뿐이에요. 진짜 영수증 발행은 해야죠 나중에.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표시 형태로 어떤 걸 드셨는지 놔두는 거고 이렇게 세 장이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보통 호텔에서는 다 이게 처음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구성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더 페이드 시스템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게스트가 음식을 오더를 합니다. 주문하면 웨이터가 이거를 갖고 당연히 오더장을 아까 말한 부분을 키친 부분을 보고 보통은 요즘에는 다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 보고 순서대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반출합니다. 음식을 서브하죠. 그런 다음에 손님이 정산을 그 영수증 청구하고 정산을 하시면 이제 체크 나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레스토랑 회계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정산 방법은 현금으로 하는 게 있고 게스트 레저, 시티 레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게스트 레저라고 하면 다시 말해 객실로 룸 사인 한다고 그러죠. 객실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이 시티 레저 같은 경우는 외상장부에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프론트로 갑니다. 그렇죠. 요 같은 경우 게스트 레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501호면 1501호에 찍히니까 그게 이제 포스팅이 되죠. PMS 서비스에 그 프론트 캐셔가 가지고 있다가 체크아웃하는 시점에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나이트 오디터가 점검을 하는 게 오더 패드 한 매, 캐시빌, 그렇죠? 아니면 게스트 레저 두 개, 그 다음에 시티 레저 빌 세 매 이런 것들을 갖고 캐셔 리포트를 보고 꼼꼼히 원래는 따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갖고 이게 검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컴 오디터한테 갔죠. 즉 전체 수입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의 담당자한테 갔던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은 다 전산화되고 우리가 런 돌린다고 그랬죠. 마감 작업을 하고 나면 이게 이 역할을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트 오디터가 예전에는 회계부서에서 나오거나 프론트에서 회계부서에 소속인 사람이 한 명이 이거를 야간 작업을 한 명이 고정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야간 지배인, 프론트 지배인과 그 다음에 마감주 역할을 하는 직원들 이렇게 두세 명 정도가 이 일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on the table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on the table 시스템이란 이런 용어 좀 잘 알아두세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고객으로 받은 주문에 대해서 1조 3매의 비례 항목을 기록해요. 어떻게 했냐? 직접 요금 계산을 발행하는 시스템 방식이 바로 on the table 시스템. 즉 여기 테이블에서 바로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냥 일반적인 레스토랑에서 세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바로 청구하고 그렇죠? 하나는 주방으로 가고 하나는 저희가 보관용으로 갖고 있고 업장에서 그래서 on the table 시스템이란 이렇게 직접 요금 계산을 발행하는 시스템 방식이다. 이 정도만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ash on Delivery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객이 캐셔에게 메뉴 항목을 주문하면서 요금을 선납하는 거. 보통 우리가 어디 가면 많으세요? 요즘에는 이런 게 많아졌지만 셀프 서비스 하는데 특히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시면 이렇죠. 메뉴 항목 주문하면서 요금 선납하고 카페테라 캐셔는 메뉴 항목을 레스토랑 회계기에 등록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쇼핑몰 좀 큰데 이런 데 가시면 푸드 코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 그쵸? 그래서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캐시바 시스템, 현금바죠. 이거는 캐시바는 정말 많이 호텔에서 씁니다. 보통 연회장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뱅쿠시죠. 연회장에서 캐시바 운용을 사용되며 고객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게 오더를 하면 서버는 주문 내용의 금액을 받아가지고 캐셔에게 입금하고 뱅크 캐셔는 주문에 입력시킨 다음에 리스트를 서버에게 인계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런 시스템이 현금바 시스템입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거로 장안대 축제를 보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음식이나 어떤 걸 낼 때 현금으로 먼저 제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도 회계도 이루어지고 영수증 주시면서 뭐예요? 음료수를 드리잖아요. 거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링 시스템이나 오토빌 시스템, 이거가 이제 보통 하죠. 주문 자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특성은 뭐냐면 적외선에 의해서 양방향 빠른 데이터 통신을 하고요. 가볍고 적은 핸디 터미널의 조작성 편리와 풍부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시버의 증설로 소규모에서 대규모 시스템이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단한 교육으로 가능하죠. 주문 자동 시스템은. 캐시의 모든 사항을 유저 요구에 적극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는 키친 또는 레스토랑 회의에 수동으로 수정이 불가능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취소하거나 void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원 번호, 4인 1조, 그렇죠. 테이블 번호, 인원수 같은 걸 입력하셔야 되고, 적외선 양방향 통신으로 리시버와 적외선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급료 계산서의 필요 조건입니다. 시급료 계산서 빌이라고 합니다. 보통 빌, 칠이라고 하기보다는 빌이라고 해요. 이 계산서, 시급료 계산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의 일종으로 쓴다 이거죠. 10%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걸 근거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 번호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함부로 찢으면 안 돼요. 찢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만약 취소하면 보이드라고 해가지고 근거를 남겨놓죠. 그게 1년 번호가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없애면 안 되고 회계까지 부서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음료 회계기 NCR 또는 PC포스에서 정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분실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본은 5년간 목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 번호 찍혀 있는 게 세금 계산서, 왜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찢었다가 모르고 쓰레기통에다 뒤져가지고 다 이렇게 스카치 탭으로 붙였던 거 뒤에 여기 번호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거 취소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런 비밀번호가 찍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void,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음료 계산서의 필요 조건입니다. 식음료 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당연히 영업장 이름이 있고 사업자 등록번, 왜 세금 계산서를 가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입니다. 왜냐면 소재지가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재지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 항목, 단가, 항상 보면은 단가가 있고 거기에 수량 곱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찍히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영업장별로 1년 번호를 인쇄 순서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번호가 중요하다. 그리고 손상하면 안 된다, 함부로. 그 다음에 식음료 계산서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용도별로, 그렇죠. 이게 용도별 분류가 아닌 것은, 식음료 계산서의 처리별 분류가 아닌 것은 딱 시험 내기 딱 사지선다형으로 아름답습니다. 식음료 계산서의 종류는 private, 즉 레스토랑의 비리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손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쉽게 하면 개별 손님입니다. 이거는 그룹이죠. 그룹 뱅퀴트, 즉 비리 있습니다. 물론 그룹 비리 틀린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디파짓이 있거나 아니면 어때요? 할인율이 적용되거나 아니면은 보증 인원, 개런티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 특히 뷔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루 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항상 주문하신 분이 100명을 예약했다 그러면 120명분을 준비합니다. 더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못 만드잖아요. 그 많은 요리를. 그래서
그 포션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그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포션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만듭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런티 인원을 받죠. 보통 인원의 예상 인원의 80% 정도, 어떨 때는 90% 정도를 받습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예, 스페셜 트리트먼트 빌, 오피셜 책이죠. 이게 뭐냐면 오피셜 책이에요. K가 빠졌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컴프 형태입니다. 뭐냐면 컴플레인 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VIP 손님이거나 아니면 하기 때문에 그 담당 식음료 지배인 또는 듀티 매니저, 예를 들어서 듀티 매니저가 이제 프론트 지배인이 낮에는 될 수 있고 아니면 총 지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심하게 났거나 그러거나 그런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음료 계산서의 처리별로는 collected bill이 있고 uncollected bill이 오픈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void bill, 그다음에 lost bill 이렇게 있습니다. collected bill은 말 그대로 레스토랑에서 이거 내용 잘 알아셔야 돼요. 내용 잘, 예, 그쵸? collected bill은 아무 이상한 정산 완료. 자, 그래서 이거 정산이 완료된 거, collected 됐다. 다 수집이 되었다. 오픈 책은 아직 더 주문이 포스팅은 돼 있지만 아직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픈 책은 이해되시죠? 아직 다 마감이 안 끝난 거죠. void나 말 그대로 정정 수정 아니면 훼손을 해서 무효 처리. 말 그대로 void는 무효죠. 무효 처리된 빌. void라고 써주고 lost bill은 이러면 안 됩니다. 관리 부실로 분실된 계산서를 lost bill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심할석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빌 컨트롤의 기록 방법입니다. 빌 컨트롤. 자, 작성 요령은 출고 시에 전일 반납된 빌 넘버와 실제 빌의 재고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빌 잘 관리를 하셔야죠.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에 저도 뭐에도 모자랄 뻔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주문할 때 이게 다 찍혀서 또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맞게끔 그 인쇄가 되고 그래야지 왜냐면 세금계서를 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재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 출고되는 일자, 성명, 빌 넘버, 출고를 기록하는 출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고한다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 전체 시스템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호텔은 구매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창고가 식자재나 식음 창고, 식자재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식자재. 왜냐면 여기는 이제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식자재 창고는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죠. 뭐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소진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다음 은용 창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 자재 창고가 있어요. 뭐 호텔에 쓰는 휴지나 그쵸? 그런 것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이죠. 이 빌 같은 거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업장에서 출고 요청서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부 거래인 거죠. 내부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구매가에서 구매 이제 외부랑 한 거죠. 업체에서 납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여러분들이 출고 요청서를 갖고 와 식자재에서 그러면 어디서 얼마큼 썼는지를 나중에 원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고 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고 파악 내가 200장을 필요하다. 200매, 300매. 그쵸. 보통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매 업장마다 틀리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음. 일반 업장은 그냥 레스토랑은 뭐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근데 호텔은 뭐 판매하는 것 자체가 단가가 비싸니까 보통 한 2, 300매, 많으면 500매 정도 재고를 항상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재고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네. 그래서 보통 가죠. 이제 막내가 가서 갖고 오죠. 출고 요청서를 하고 구매과에서 이제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출고 빌 넘버 출고란에 이렇게 기록하고 출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납할 때가 있어요. 영업이 종료하고 남은 빌은 입고란에 기록한 후 매수 확인해서 빌 보관함에 보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재고 파악해서 재고란에 잘 기록을 하셔야죠. 예, 이거는 이제 업종에서 이제 할 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갖고 왔을 때 반납할 경우에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작성 요령입니다. 작성 요령을 잘 보시면 지금 이게 가렸는데요. 잠시만요. 자, 잠깐 빼가지고 보고 다시 올게요. 자, 출고할 때 어떻게 하냐? 괜히 했네요. 자, 이걸 보게 할게요. 자, 여러분 다 책이 있을 테니까 전일 반납한 책 컨트롤 시트에 기록된 그 넘버가 있잖아요. 다 빌 넘버가 그 실재고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당일 출고하는 책 컨트롤 넘버와 매수를 이슈란에 이렇게 데일리 빌 컨트롤에서 입고가 몇 개 됐고 출고 얼마고 재고 얼마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보관을 해야 돼요. 많이 잘 안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영업장에서 비를 수령하는 서버의 네임을 기록하고 사인을 받은 후 서버에서 출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다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반납할 때는 해당 영업장이 종료가 되면 서버 네임란에 넘버와 그 다음에 매수를 리턴란에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캐셔가 사인을 하고요. 당일 반납하는 책 컨트롤 넘버 매수를 확인하고 빌 보관하면 보관, 당일 사용 매수는 뭐예요? 사용된 거다라는 used sheet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 컨트롤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 구매가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을 알고 하는 거랑 틀리죠. 지금 제 설명한 게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잘 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void 처리할 때가 문제입니다. 자, void 처리는 어떤 거냐? 식음료 판매 수입 회계 처리 시 주문된 그 항목이 레스토랑 회계기 그걸 포스 시스템. 포스 시스템은 포인트 오브 세일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할게요. 포스 시스템이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인트 오브 세일. 포인트 오브 세일이죠. 그래서 포인트 오브인지 포인트 온 세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판매 시점, 맞을 거야. 판매 시점 온 세일일 거야. 판매 시점의 그 판매 시점, 포인트 오브 세일 같아요. 포인트 오브 세일, 그렇죠? 판매 시점에 기록이 된다 이거야. 포스 시스템이라는 건, 즉 그날 그날 보면 여러분들이 판매 딱 되면은 포스 기계에다가 이제 뭐 톡톡 찍잖아요. 뭐 얼마 팔렸는지 얼마 팔렸는지. 그러면 이게 다 PMS 시스템에 간다 이거예요. 다 누락이 누락이 아니라 다 이렇게 누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레스토랑 회계기에 등록된 비를 주문, 변경, 오류 발생 시 매출을 취소시키는 빌 보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드 바우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고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보이드 처리하는 거는 그때 보시면 아이템을 보이드 했느니 아니면 텐더 보이드 완전 취소하는 경우에요. 아이템만 하나하나 품목을 취소하는 게 있고요. 전체 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드 바우처를 하냐? 보이드 바우처란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보이드 많이 쓰니까 잘 아셔야 돼요. 빌 관리할 때 해당 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이드 바우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전표에는 고객의 성명이나 객실 번호, 계산서 번호, 취소된 금액, 새로 발행된 계산서 번호, 새로 또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적으셔야 돼요. 꼭 영업장명, 담당 캐셔, 서버 담당자를 기재하고 영업장 지배인에게 취소 사유와 서명을 받은 다음에 그게 나이트 오디터한테 가야 되죠. 왜 조금 모르니까 나중에 후처리하는 거잖아요. 사후 처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이 다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보이드 바우처 여기까지만 아는데요. 좀 여기서 설명을 더 해야 돼요. 교재 있는 거라 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템 보이드예요. 이건 하나하나 품목을 취소할 때 쓰시는 겁니다. 품목 취소. 그 다음에 텐더 다뤄야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이드라고 해요. 그러면 완전 취소예요. 전체를 완전 취소.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하나를 취소한다. 그러면은 품목 취소고요. 품목 하나가 잘못됐어. 이거 취소해. 원래 사실은 이거는 무료였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 취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개념만. 그 다음
스키퍼 바우처입니다. 스키퍼. 스키퍼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똑같아요. 객실에서 스키퍼가 있던 것처럼 도망가는 놈이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레스토랑에서 고객에게 음식이나 주류를 제공했어요. 근데 고객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그쵸? 스키퍼 바우처가 발생됐을 경우 발행하는 전표입니다. 그쵸? 고객이라 할 수 없죠. 도둑분이시죠.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쵸? 문제. 그냥 구속돼야 될 사람, 그쵸? 여기에서는 일자, 영업장명, 계산서 번호, 금액, 은원수, 담당 캐셔가 명기하고 당담 영업장의 서명과 스키퍼가 발생된 원인을 기재해서 회계 처리하여야 됩니다. 라스 바우처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 관리자가 책임 문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거나 그래서 근데 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다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지가 딱 명확하면 그건 뭐 경찰을 당연히 불러야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CCTV가 없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캐시어랑 관련된 그리고 테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방제실을 가면 그 손톱까지도 보여요. 때까지. 이게 몇 배속으로 몇 배 줌으로 하면 그래서 그쵸. 요즘에는 거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뭐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각출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코렉션 바우처죠. 뭐냐면 레스토랑 회계원의 실수로 서비스 차지가 잘못 적용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급 방법 변경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코렉션은 저도 꽤 있었는데요. 뭐냐면 지급 방법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잘못 적용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전산상으로는 거의 이런 게 없죠. 그다음에 지급 방법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거죠. 지급 방법 변경이 가장 이제 코렉션 바우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어차피 저쪽에서 부탁을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다 왜 근거를 남겨놓아야 돼서 그래요.